들려야 할 3대 근육이에요. 첫 번째 근육, 세월이 한 짐 떼내고 싶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어깨 근육 나왔습니다. 어깨는 왜 이렇게 아. 항상 무겁고 뭉치고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러는 걸까요, 예. 교수님? 어깨 근육이 굉장히 이제 뭉치기 쉽고 수축하기 쉬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체에서 가장 넓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팔이 이 몸통에 연결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해도 과사용으로 뭉치게 되고요. 너무 적게 사용해도 미사용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어깨가 이제 목과 척추에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추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자세, 나쁜 습관을 키우게 되면 그 거북목, 일자목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둥근 어깨가 이렇게 생겨지면서 이게 더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근육과 힘줄이 짧아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하다든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또 심지어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게 짧아지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깨에 많은 근육들이 몰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어깨를 돌아가게 하는 근육이라든지 팔을 올렸을 때 근육 다 각각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리고 이제 움직이는 근육 중에 돌리는 근육, 회전근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회전근개라고 있는데요. 회전근개. 앞쪽부터 이제 견갑근근, 견갑하근 그리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마치 소매처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쉽고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과도하게 수축이 일어나거나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이 근육,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이제 파열이 생기면서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팔을 움직이는, 어깨를 움직이는 네 방향의 근육들이 있게 되는데요. 앞쪽으로는 대흉근, 소흉근, 우리 이제 갑바라고 하는 요 근육이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승모근, 또 이제 견갑근근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있고요. 목이랑 연결된. 그리고 옆으로 들어 올리는 이제 삼각근이라든지 상완 이두근, 아까 이두박근 뭐 네. 이런 네. 그런 근육들이 옆에 달려 있고요. 뒤쪽은 날개 톱날처럼 생긴 이제 전거근이라든지 광배근 같은 게 달려 있는데요.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돼서 염증이 생기거나 터져지거나 끊어지면 그 해당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깨 근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자주 아팠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깨 질환 이렇게 생각하면 오십견 먼저 떠오르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균환 교수님. 네.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시면 구분하실 게 근육이 아픈 것인지 관절이 아픈 것인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50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뭐 50대라고 말씀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틀린 단어이기 때문에 동결견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결견. 그러니까 얼었다는 얘기죠. 얼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옷을 내가 입으려고 하는데 어깨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아파서 옷을 이렇게 팔을 들어서 팔을 끼워야 되는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아주 괴로운 병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앞에 우리 오 교수님 말씀했던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는 경우는 팔이 올라가기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순간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을 끼고 옷을 입고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인 네 개의 근육 중에서도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제 극상근의 그런 파열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증 때문에 저녁에 자리에 누웠는데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게 움직일 때 어느 순간에 아프다든지 비틀 때 아프다든지 그렇게 되시면은 회전근개 파열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근육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볼록 올라오시죠. 저런 건 우리가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이 붙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담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담이 반복이 된다. 아주 미세하게 손상이 반복되게 되면 이 어깨 근육과 목 근육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자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깨 통증과 함께 머리 통증이 같이 오는 이런 경우에는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초기에 이걸 놓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수술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프다든지 잘나고 누웠을 때 아프다든지 하시면 바로 병원 가셔서 진찰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근막 통증 증후군은 평소에 자세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뭐 스마트폰 오래 본다든지 이런 거 좀 피하시고 평상시에 스트레칭 좀 잘 열심히 해주시고 찜질해서 풀어주신다고 한다면은 효과는 분명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운동하다 이렇게 어깨를 다쳐가지고 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는데도 악각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아프던데 어. 내 어깨가 얼마나 경직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황인선 씨 네. 같이 해보시고 박대원 트레이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네. 김승희 아나운서 어깨 괜찮은지 한번 체크 한번 그러니까 해주세요. 저도 이제 네. 아프니까 한번 네. 나가가지고 조심조심 네. 하면서. 체크 한번 해야 될것 해볼게요. 같아요. 네. 오늘은 뭐 본격적으로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경직도를. 팔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올리신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들어주세요. 위로. 위로 들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내려갈 건데 네. 이제 옆에서 보시면은 위로 들었을 때는 90도가 아. 되어야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아래로 내렸을 때는 70도가 아.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 정도. 이때 이제 90도로 올라갔을 때 네. 두 가지로 분류 나뉠 수가 있는데 아예 올리지도 못하시는 분 어.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픈 분이 있어요. 근데 어. 올라가는데 아프신 분들은 이제 어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막 굳을대로 굳어서 어. 하루 빨리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시고 네. 이제 한번. 운동을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목을 번째는- 시원하게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스트레칭을 해보실 텐데 네. 이제 무릎을 꿇고 무릎 앉으신 꿇고. 상태에서 네. 엄지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네. 상태에서 쭉 몸을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자, 팔꿈치 아. 올리지 마시고 저는 그대로. 이게 팔이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탈구가 네. 되셨던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안 하시는 게 아, 좋아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살짝 늘어지는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분들 정도만? 중에 아, 이 정도만? 과도하게 좀 강하게 누르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예, 예. 그거보다는 살짝 당겨진 살짝만. 정도. 그렇죠.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 쭉 넣어서 한 20초 정도. 예. 20초 정도 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이렇게 아까 그 첫 번째 했던 테스트 방법처럼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네. 여기 가슴 바깥쪽 부분이 땅에 닿는 느낌까지 쭉 그렇죠. 살짝 바깥으로 시선은 빠져주면서. 어딜 봐야 돼요? 시선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시선은 상관이 없어요? 없고 그대로 쭉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예. 90도. 90도? 살짝 내려가 주신 상태. 아. 그렇죠. 팔을 좀 이렇게.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심이 너무 뒤로 가 계신데 살짝 앞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들여다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20초씩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되고 양쪽 시원해요. 번갈아 가면서 20초씩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면은 이걸 하신 다음에 방금 했던 테스트를 하시면은 네. 훨씬 더 많이 가동 범위가 늘어난 트레이너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가 좀 불편해 보여요. 한번 봐주세요. 어깨를 대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중심이 하는 뒤로 가셔서 그런데 살짝 앞으로 이렇게요. 뺀 상태에서 아, 약간 살짝 앞으로 몸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어깨가 좀 이렇게 열리는 시원해, 느낌이 시원해. 나긴 하네요. 네. 예. 네. 이렇게 하시면 테스트 해보시면 훨씬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이제 스트레칭을 했으니까 이제 강화 운동까지 같이 한번 네, 보여드릴 강화 텐데 운동. 오, 시원하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밴드 혹은 아, 스타킹 밴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탄성이 있는 거. 그렇죠. 살짝 네. 신축성 있는 네. 해서 살짝 팔 펴주시고요. 네. 편 상태에서 아까 테스트했던 동작이랑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활 쏘듯이 살짝 팔꿈치를 뒤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그렇죠. 아유, 생겨.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아, 다시 이렇게 당긴 다음에 그렇죠. 위로. 이렇게 위로. 네.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너무 팔꿈치가 앞쪽으로 가시면은 좋지가 아,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지켜준 상태에서 당겨서 위로, 당겨서. 당겨서 아, 위로, 그렇죠. 다시 위로. 이렇게 되면은 어깨 후면하고 회전근개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근개까지 같이 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몸통 와, 시원해. 돌아가지 마시고 아, 돌아가면 안 네, 되는구나.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네. 왔다가 반대팔도 쭉 반대팔도. 당겼다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겼다가. 그렇죠. 몸통 돌아가지 이쪽도? 말고 아, 돌아가지 그렇죠. 말고. 팔은 요 이렇게. 자세. 아. 자세에서 요렇게 해주시면은 네. 이제 오, 후면 시원하다. 회전근개까지 같이 오. 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와. 어깨 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는 이제 어깨가 평소에 긴장이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올라간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맞아. 툭 떨어지는 느낌? 어.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저는 어깨 근력을 항상 이러고 잡아주면은 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라운드 숄더나 네, 방금 저 말했던 라운드 숄더. 긴장이 심하면은 네. 뒤쪽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시면은 어깨도 내려가고 오. 라운드 숄더도 많이 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